근데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얼거든요. 아 그럼 이게 눌러도 안 나오나요? 아니 안 나오는 거죠. 얼어. 두드려야 되는데 H라는 거예요. 아 얼었을 때 네. 얼었을 때 겨울 대비 테슬라 오너가 겨울맞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스텝 레미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겨울맞이 준비하는 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이 타이어 공기압 확인인데요. 그 차량의 운전석을 열어보면 거기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공기압이 있습니다. 이 공기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기판에 느낌표가 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36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이 수치가 차종마다 정해져 있어요. 표준 네. 공기압이라는 게. 모델 3가 40인가요? 42. 42. 아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40이나 44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이게 지금 36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낮은 거 같은데. 그렇죠. 겨울에는 이런 걸 딱 겪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넣으러 정비소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아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정비소를 가야 되잖아요. 네. 내가 타이어에 공기압을 넣을 수 없으면 정비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지나간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아 그렇게 그냥 네. 그냥 지나가고 가야지 해야지 했는데 또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 공기압이 안 나오고 더 높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식었을 때의 공기압이고 네네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면 이게 수치가 높아져요. 37, 8, 9 올라가면 열이 열을 받는 받아요. 열을 받아서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또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이어 가게 지나갈 때 왠지 그런 말 하기가 돈을 받고 공기압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다 보니까 아,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미루는 경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타이어 가게 가면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서비스. 해줍니다. 예, 돈을 내지는 않고 가서 아 이거 40으로 맞춰주세요, 뭐 42로 맞춰주세요 아, 이렇게 그 입만 숫자 얘기하면 얘기를 하면 네, 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는 아 이분이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 또는 스노우 타이어를 탈 때 우리 가게로 와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해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가게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초보자에서 가장 편한 건 지나가다가 타이어 가게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넣는 거. 가는데. 네,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게 갑자기 뜰 때가 있어요. 이 표시가 계기판에 주행 중에 이게 갑자기 뜨면 타이어가 구멍이 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공기압이 낮아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이게 딱 떠가지고 당연히 공기압이 적어졌으니까 떴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고등이 하나가 더 뜨더라고요.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나서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서 타이어 가게까지 이동했었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겨울철 되면 공기압은 한번 점검을 받아 보셔서 넉넉하게 넣어두시는 게. 아 그리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휴게소에 가면 셀프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랜드님이 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눈여겨서 봤는데 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의 네.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부라든지 중부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왼쪽 운전석 쪽 바퀴를 먼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넣고 있는 동안에 다른 바퀴들의 공기압이 떨어집니다. 식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빨리 식어요. 실제로는 다 똑같이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퀴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47로 넣습니다. 다 그냥 47, 몽땅 47로 넣어요. 그 다음에 주행을 하다 보면은 숫자가 뜨는데 거기서 숫자가 좀 다르게 떠요. 중간에 잠깐 그 휴게소 같은 데 들렀을 때 빼줍니다. 많이 들어간 애들. 그래서 빼주는 방식, 왜냐면 넣기는 힘든데 빼는 건 쉽거든요. 손톱으로 누르면 빠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넣은 애하고 똑같게 나머지들을 조금씩 빼줘서 맞추는, 저는 그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계로 하는 걸 그렇죠.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네, 이제 기계로. 주차장에서 네. 좀 춥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게 겨울에는 참 좋아요. 네. 쉽지 근데 쉽지 여성분들은 않고. 그게 힘드시니까 냉간시를 유지하려면 가까운 타이어 가게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번 회생제동 볼게요. 에스토님 혹시 회생제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기차 회생제동? 저는 전혀 모르는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랜디님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가 그 속도를 줄일 때 줄이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네. 속도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네. 다른 차는 기름차, 내연차. 네. 기름차는 그 속도 줄이면 기름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날아가는 그래서 없어지는 날아가는 거죠. 거죠. 네네. 근데 전기차는 그 줄어드는 힘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충전이 됩니다. 되는. 네. 그게 회생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전기차 속도가 그냥 확 줄어들어요. 아 내연차는 브레이크를 안 브레이크를 밟지 밟으면 않아도 네, 안 네. 밟으면 계속 막 가거든요. 그래서 엑셀에 발을 떼면 그때부터 회생제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
차가 멈추는 힘에 의해서 네. 충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100이라고 봤을 때 회생 제동이 네.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식거든요. 그러면 네네.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때 서서히 꺼내 써야 돼요. 아 조금씩. 예, 조금씩. 네. 조금씩 꺼내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달궈져서 정상인 상태로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이 눈꽃 표시가 뜨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네, 배터리 온도가 낮다라고 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생 제동이 적게 걸린다. 네. 그 계기판에 보면 여기 이렇게 배터리 옆에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는 원래 회생 제동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회생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덜 걸리니까 엑셀도 당연히 서서히 밟아야 될 거고요. 원래 내가 타던 방식으로 타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 엑셀을 그러면 세게 밟지 네. 말아야 되는. 천천히 밟아야 되고 이거는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주행을 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원래 하던 방식으로 운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파란색 눈꽃 아이콘이 떴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악셀을 뗐을 때 네. 속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줄어드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아, 그래서 네.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밟히지? 왜 이렇게 속도가 안 줄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한번 주행 전 미리 예열 볼게요. 눈꽃 표시가 떴었잖아요. 네. 그런데 눈꽃 표시를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는 충전을 해놓잖아요. 네. 충전을 할 때 내가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을 한다.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8시에 충전이 완료되게끔 충전 예약을 해놓으면 예열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출발하기 1시간 전 네. 시간으로. 내가 차를 탈 시간에 맞춰서 네. 충전이 되게끔 예약을 해놓으면 이 눈꽃 표시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약을 걸어놓지 않았다, 깜빡했다. 그럴 경우에는 일어났잖아요. 씻고 있는 동안에 히터를 좀 틀어서 아 조금 예, 예열을. 네. 예열을 좀 해주면 눈꽃 표시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을 해주면 히터를 틀어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차를 바깥에다 세워놨을 경우에 차가 얼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문을 이렇게 열거든요. 여기를 맞아요. 눌러서. 저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얼거든요. 아 그럼 이게 눌러도 안 나오나요? 아니, 안 나오는 거죠. 얼어요. 이렇게 두들겨야 되는데 히터를 틀면 네. 여기서도 바람이 나와요. 그럼 얘도 같이 녹아서 네, 얘도 어는 같이. 경우가 없는 거죠. 여기 얼지 메뉴에 않아서. 보면 네. 주먹 바닥면을 사용하여 도어 핸들을 치라고 있잖아요. 여기 치라는 거예요. 아 얼었을 때 네, 얼었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밖에 온도가 너무 낮다. 근데 내가 야외에 주차를 해놨다. 그러면 미리 히터를 미리 예열을 틀어가지고 꼭 해야겠네요. 녹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왜냐면 밖에 딱 나와서 눌렀는데 안 눌리면 그때 이렇게 막 두들겨야 되잖아요. 너무 당황할 네.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추워 죽겠는데 문 안 열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미리 에어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주행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배터리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배터리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닳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빨리 안 닳게 할 수 있는 팁은 지하 주차장이나 야외에 주차하지 않으시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화기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이폰 써요. 아이폰 써요? 네. 아이폰 배터리 겨울에 아 겨울에 맞아요. 무섭죠? 겨울에 밖에서 좀 네. 돌아다니면은 갑자기 그냥 그쵸 많이 툭 줄고 떨어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전원이 나가버리는 게 네네. 그리고 그런 이제 경우가. 조금 따뜻하게 가방 안에 넣고 맞아요 맞아요. 주머니 안에 넣고 하면은 조금 이제 괜찮아지던.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아, 얘 같은 원리예요. 네, 네. 아. 이제 대신에 따뜻한 날 봄이나 여름 네. 가을 이럴 때는 배터리 효율이 되게 좋아져서 아, 떨어질 되게 일이 많이 가요. 아. 5번 볼게요. 테슬라 트랙션 컨트롤은 매우 믿음직하다. 어려운 용어는 또 어려운 단어 네. 트랙션 컨트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각 바퀴가 자세를 잃지 않도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닥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겨울철에는 얼었으니까 그래도 미끄럽더라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터널 나와서 차가 막 이렇게 막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카드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슬립 스타트 설명드리면요.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메뉴에 보시면 여기 네. 슬립 스타트라고 보이시죠? 눈, 모래나 진흙에 빠진 차량을 탈출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 슬립 스타트인데 겨울철이라고 이걸 켜고 달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는 용도로 쓰셔야지 바닥이 미끄러운 빙판길이라고 쓰시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겨울에는 오해하셔서 꺼두는. 네, 원래 끄고 쓰시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맞다는 부분 짚어드릴게요. 겨울에는 슬립 스타트 기능을 절대 켜시면 안 된다. 아, 절대 이렇게. 키면 안 된다. 네. 네. 6번
본넷 범퍼 등 눈 얼음이 쌓일 경우 센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는 기능이 네. 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전면의 범퍼 부분에도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눈이 오는 경우에는 그 눈이 범퍼에 달라붙어서 얼어버리면 센서를 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고창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눈을 털어서, 치워주시면 네. 센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경고등은 없앨 수 있는 거고요. 본넷이 뭔지는 아세요? 네, 그 앞에 맞아요. 내연차는 그 본넷을 열면 그 아래에 뭐가 있게요? 엔진. 맞아요. 네. 엔진 되게 뜨겁죠. 네네. 겨울이 눈이 와도 내연차들은 그 본넷 위에 열기로 이제 눈이 다 녹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그 아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이제 있어요? 그건 이제 전기차마다 다른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프렁크라는 게 있어요. 프렁크? 프렁크. 네, 네. 이거 아까 오타라 그러셨죠? 네, 저는 네. 이게 오타인 줄 알고 속으로 저거 트렁크 아닌가 네. 생각하고 이 있었는데 프렁크가 뭐냐면은 프론트 앞이 영어로 프론트잖아요. 네네.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다. 그래서 앞에 짐을 넣을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프렁크라고 부르고 거기 이제 트렁크처럼 짐 넣을 수 있는 네네. 공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열이 안 생겨요. 네네. 그래서 겨울에 거기 눈이 쌓여도 본넷에 눈이 안 날아가고 그대로 녹장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네트에 눈을 치우고 타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센서가 가려지면 치워주면 경고등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오너가 겨울맞이 꼭 알아야 할 정보 한번 살펴봤고요. 정보 공유해주신 스텝 레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